안녕하세요. 김경록입니다. 그렇게 피해자가 된다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. 지난 2019년 조국 교수님이 장관에 지명된 이후로 제가 느꼈던 이제 언론과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은 이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2019년 10월 18일 날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러면 KBS가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제가 이제 비하인드를 좀 밝히면 맨 먼저 조선일보하고 하려고 그랬고요. 근데 어떤 경위로 그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KBS 인터뷰였고요. 거기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.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대요. 그 뉴스 공장을 생각했는데 거긴 또 방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언론사에는 갈 데가 없다.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저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지금 송 교수님 말씀처럼 JTBC가 이번 과정에서 약간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태블릿 PC 같이. 예.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거든요. 이 방송 이후에 제2의 기자들이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 기사에서 나오듯이 입장문을 냈는데요. 그 입장문을 잠시 읽어드리면 제2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그 누구도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은 바 없으며 사과와 정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그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제이에게라는 영상을 통해서 뭔가 착오가 있었다. 그러면서 이제 제이에게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. 실제로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과연 사과를 할 상황이었는지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2019년 8월 29일 날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. 제가 아직도 이 일을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로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교수님과 거의 뭐 10년 정도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뭔가 슬프고 힘없는 목소리로 통화를 한 게가 이때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그날이 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 기사를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면요. 가족 펀드 의혹, 운용사 내부 문건의 우회 상장 계획, 그 유명한 이제 코링크가 여기서 나오는데 교수님이 투자한 펀드의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. 그런데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2차전지 회사입니다. 근데 뭐 이건 교수님과 저랑은 상관이 없죠. 그 교수님 투자한 펀드에서 뭐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고, 이제 문제는 다음 내용이거든요. 조 후보자 가족의 2차전지 사업 관련 투자는 이뿐이 아닙니다. 3억을 보유한 적이 있다. 이걸 펀드의 2차전지가 추가된 날 실제로 3억 주식은 팔았다. 뭐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. 이게 이제 코링크는 일단은 뭐 익성하고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거고 실제로 교수님과는 상관이 없죠. 그냥 투자자일 뿐인 거고 3억 원 보유했다는 주식은 제가 교수님을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을 때 사줬던 주식에 대한 지적인데 저 주식에 대해서 교수님이 저한테 다시 물어왔습니다. 경로가 우리가 무슨 2차전지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지금 제2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? 우리가 그런 주식을 산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뭐 당연히 제가 추천해 드리고 샀으니까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주셨을 거고요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는 제2까지도 이러네라면서 정말 너무한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저 3억 매수한 회사는 이제 비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. 실제로는 이제 전해업이라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고
전기를 가지고 소금을 분해해서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합쳐가지고 뭐 염소도 만들고 염산도 만들고 가성소다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입니다. 실제로는 2차 전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이고요. 그래서 제가 다음날 저 기사를 이제 작성한 H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. 어제 기사에서 3억 매수했다고 한 주식 그거 내가 고객 교수님 계좌에 매수를 해드렸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. 그 회사는 2차 전지 관련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2차 전지 회사라고 말을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봤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. 여기 신소재 사업부라고 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는 N5 이상의 고순도 제품으로 당사만의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의향용과 ELS 등 2차 전지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기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. 홈페이지에 저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저게 이제 범용으로 쓰인다는 내용이지 실제로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전량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서만 사용되고 있다. 소독이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한 뭐 소독약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자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그걸 봤으니까 그대로 기사에 적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고, 그래서 아니 그러면 홈페이지보다 더 정확한 회사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봐도 2차 전지 관련 매출은 1원도 없고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봐도 홈페이지 상에 그냥 범용으로 쓰인다는 의미에서 2차 전지를 집어 넣은 거지 실제로 2차 전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하나도 없다는 확인을 받아서 기자에게 그 확인 내용까지 전달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차 전지 업체가 된다면 정말 과장해서 저희가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소금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염전도 막 우기면 이제 제빵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랬더니 기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뭘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어떻게 기사를 쓸 수가 있냐. 홈페이지에 있어서 적은 건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. 뭘 원하길래 계속 이렇게 나한테 항의를 하냐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기사 정정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앞에 뭐 코링크가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투자했던 3억 회사가 2차 전지 아닌 것과 그리고 실제로 고위공직자가 되셔가지고 그 주식을 팔게 됐는데 마치 펀드에서 2차 전지에 투자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주식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를 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기사에서는 좀 과장되게 표현된 거라고 제가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. 실제로 거의 아침에 출근해서 뭐 1시간 반, 2시간 가량을 기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는데요. 마지막으로 그 기자가 저한테 정정은 해줄 수 없고 혹시 다음에 기사 쓸 일이 있으면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뭔가 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. 내가 고객에게 사준 주식인데 그게 또 거꾸로 그걸 교수님을 공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뭐 어쨌든 기자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잠시 자기가 혹시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러 가고도 되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냥 뭐 웃음이 나서 그냥 끊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러고는 이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이제 이메일로 작성을 해서 손석희 사장에게 보냈습니다. 다음날 손 사장님이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는 짧은 단메일을 저한테 보내왔고요. 그런데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은 없었고 이 기사는 아직도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고는 뭐 저는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10월 달에 이제 유시민 작가를 만나서 알릴레오에 제 목소리가 나가게 됐죠.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
기자들로부터 엄청난 연락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거의 한 3, 4일간은 핸드폰을 아예 꺼두고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,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 H 기자가 제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뭐 기자의 말인지 변호사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악연도 인연인데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직도 저는 이 일과 이 기자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슬픈 감정과 엄청나게 분노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아직까지도 떠오릅니다. 확실히 유시민 작가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제대로 이야기 안 한 건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맥락에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제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 적은 없지만 제이가 그리고 이 제2의 허모 기자가 제2의 H 기자가 저에게 8월에 한 번, 10월에 한 번 악연도 인연이라면서 인터뷰를 요청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. 또 손석희 사장님이 저에게 확인해서 연락을 해주겠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연락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. 과연 누가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인지는 아직도 저는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. 유시민 작가하고는 이 일로 며칠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. 유시민 작가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것도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. 근데 본인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때 제 생각은 그냥 유시민 작가가 제이랑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그렇게 판단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. 뭐 실제로 상대해야 될 상대에게만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. 그 만남이 이제 유시민 작가와는 마지막 만남이었고요.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에 뭐 나중에 좋은 날이 있으면 같이 앉아서 밥이라도 먹자라면서 카페에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. 나이가 제가 40인데 뭐 누구 품에 안겨서 있는 것도 쉽진 않은데 뭐 저보고 참 고생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는 나서지 말라라고 당부도 했었습니다. 회사 뒤에 숨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으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. 근데 제가 그 말을 진심으로 안 들었는지 뭐 결국에는 저도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뭐 상황은 그렇게 돼버렸는데, 저는 뭐 아직도 유시민 작가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. 뭐 미안한 감정도 많고 고마운 감정도 있고. 근데 뭐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동네 형이 제일 멋있어 보이고 아빠가 제일 멋있어 보이고 아빠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, 조금 머리가 크면 뭐 학교에서 잘 나가는 선배 아니면 어울리는 뭐 멋있는 형이 제 동경의 대상이잖아요.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이제는 뭔가 앞에보다는 뒤쪽으로 뭔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것들이 많고, 나만 혼자 걸어가고 있다. 뭔가 내 앞에 동경의 대상이 점점 없어지는 걸 나이가 들면서 느꼈거든요.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를 만나고 뭐 이 형 아니면 이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만나고 모셨던 많은 직장 상사들은 본인들의 경력이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. 뭐 사과 같은 건 한 적은 거의 본 적도 없고요. 뭐 사과는 실패다라는 인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면서 저도 살았습니다.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유시민 작가가 그때 제이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은 뭐 그때 상황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저를 위한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왜냐면 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만남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것 같다. 이제 좀 그만 이 일에서 물러나라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을 해줬고요. 만약
유시민 작가가 제가 만났던 기존의 어른들처럼 본인이 사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뭐 끝까지 본인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으면 오히려 저에게 사실관계를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수도 없이 확인해서 본인이 끝까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고요. 예.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. 제가 또 이슈화가 되고 다른 싸움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저는 나중에 마음 편하게 밥 한번 먹자라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KBS와에 있었던 일을 유시민 작가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엄청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. 제가 막 아니 뭐 내 일에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를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본인이 채널A 사건으로 뭔가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됐을 때는 오히려 크게 분노하지 않더라고요. 그냥 원래 뭐 그러던 사람들이니까라고 하면서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했었습니다. 본인의 일보다 남이 당하는 부당, 남이 당하는 불의에 더 분노하는 사람도 있구나. 저는 유시민 작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그때 이제 제가 말하지 못했지만 뭐 이제 거의 4년이 지난 지금 제게 제 입장을 밝히는 입장문을 짧게 한번 써봤거든요. 이번 영상의 마지막은 그 입장문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